윌셔 커뮤니티 연합이 어제 허브웨슨 시의장 앞으로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윌셔 후버 홈리스 부지와 쉘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CC는 기존 쉘터들의 예를 들어 안전과 위생, 프라이버시, 자유 등 4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현재 시정부의 브리지홈 정책에 가진 문제점들을 짚었습니다. 특히 홈리스들이 기존 쉘터들에서 각종 벌레와 질병들로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각자의 개인 공간이 없는 쉘터 구성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험 요소들로는 이미 제기된 것과 같이 소음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상해까지 포함돼 심각하다는 의견입니다. WCC는 10지구 내에서의 홈리스 쉘터는 이 같은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쉘터여야 하며 드롭인 센터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홈리스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까지 제안했습니다. 또한 후보 윌셔 부지에 대해서도 일부 찬성 의견이 있지만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합당한 절차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LA 전체 주민들이 직면한 홈리스 문제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홈리스와 쉘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 중인 오렌지 카운티 미셸 박셀 슈퍼바이저 위원은 YTV와 만난 자리에서 이것이 선결 과제임을 명시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 헌팅턴 비치는 제 디스트릭인데요. 거기가 once 그 랜드필 쓰레기를 했던 곳이라서 거기서 아직도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프로퍼하게 쉘터를 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서 결국은 기브업을 한 거고요. 또 얼반이라든지 라구나 비치라든지 그쪽은 학교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라서 결국은 우리가 주민들도 반발을 했지만 우리가 스터디를 해봤을 적에 그게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 홈레스 이슈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하고 굉장히 진짜 복잡한 이슈예요. 근데 지금 넘버 원이죠.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LA 카운티 같이 심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슈죠. 박스텔 위원은 이어서 LA 시정부의 홈리스 쉘터 정책에 대한 한인 사회의 행보를 높이 평가하고 한인 사회가 가져야 할 정치력 신장에 변화하는 모습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뜻이라는 거.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한 스텝 더 커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다 그냥 펀웨이징 할 적에 돈만 주고 사진만 찍고 근데 이번에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잘못 건들면은 우리가 안 되겠구나. 다음번엔 진짜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진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이번에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공화당 내부의 우려를 언급한 박스텔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언행이 갖는 특별함을 강조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 종전협정 등 과거와는 다른 행보와 맞물리면서 한인 사회가 보일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한인 사회가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바탕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표 한 장 한 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선거를 해주시고요. 또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이거를 원한다. 그럴 만한 권리가 있고 그럴 만한 그러니까 right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너무 갖다가 퍼주기만 하는 커뮤니티가 아니고 이제는 같이 자라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 미셸 박셀 슈퍼바이저는 다음 달 개최되는 제17차 세계 한상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가 지속적인 유권자 등록 운동과 함께 주민의회 투표 자격과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먼저 주민의회 투표 자격은 커뮤니티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약적 정의 움직이므로 자칫 한인들 대부분이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지난번 방글라데시 분리안과 같은 사태에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현행 의도치 않은 한국 국적 자동 부여로 2세 자녀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법 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서명 운동은 올림픽 웨스턴 갤러리아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한인회 측은 적어도 각 10,000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임금 수준이 지난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27 10센트로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2.9% 상승한 것으로 9년 사이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임금 인상 압박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추이까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8월 실업률은 3.9%를 유지하면서 고용시장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도 점쳐집니다. 이달 한가위를 앞두고 한인은행들의 무료 송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픈뱅크는 오픈뱅크 고객 가운데 개인 송금에 한해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으로 금액 무제한 무료 송금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CBB은행은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합니다. 역시 개인 송금을 원하는 CBB은행 고객에 대한 것으로 송금 시 비즈니스 계좌여도 상관없지만 한국에서 받는 사람의 계좌는 반드시 개인 계좌여야 합니다. 퍼시픽뱅크도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중국으로의 개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다음 주 금요일인 14일부터 24일까지 무제한 송금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역시 뱅크 오브 오픈 고객으로 개인 송금이어야 하며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으로의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한인은행들의 추석 무료 송금 실적은 전년보다 늘어 6,919건, 1,257만 9,500달러 규모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 건당 평균 1,800여 달러를 송금한 셈입니다. 팍스 TV의 인기 요리 경쟁 프로그램 마스터 셰프이 이달 말 LA에서 캐스팅 콜을 진행합니다. 팍스 TV에 따르면 마스터 셰프 시즌 10 오디션은 9월 29일 토요일 하일랜드길에 위치한 로스 헐리우드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오디션 참가자는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할 음식 한 종류를 준비해 와야 하며 현장에서 3분 내에 플레이팅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는 조리시설 등 부엌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오디션 당일 현장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마스터 셰프 시리즈는 유명 셰프 고든 램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에서 시작돼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는 최고 100도대의 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씨는 여전하겠지만 내일 LA로는 90도를 넘어 지역에 따라 100도까지 닿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상적인 캘리포니아의 인디언 서머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